네, 지금부터 2020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학술대회 한국소통학회 선거연수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를 맡은 국민대학교 조수진입니다. 한국소통학회는요, 지난 2018년부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행사 기간 중에 학술대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에는 한국소통학회 회장이신 강명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소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명현 교수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위한 유튜브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유튜브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 발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연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 대구 카톨릭대에서 재직하고 계신 이종명 선생님께서 유튜브 저널리즘, 민주주의의 약인가 독인가 2019년 태극기 집회 유튜버 참여 관찰을 통해 본 유튜브 저널리즘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나타난 유튜브 저널리즘의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을 이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카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칼리지 글쓰기 말하기 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종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특히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 정치 소통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상황에서 유튜브는 이미 학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미디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 제목이 아마 낯이 익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허버트 겐츠라는 미국의 한 학자가 Democracy and the News, 민주주의와 뉴스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이 한국에서 번역되면서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됐냐면 저널리즘, 민주주의의 약인가 독인가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제, 민주주의와 뉴스보다는 훨씬 더 폐부를 찌르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유튜브라는 것이 붙어있는 유튜브 저널리즘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이어서 설명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가 이제 일반적인 뉴스죠. 신문, 방송. 이런 뉴스가 현재 대의 정치라고 불리는 투표, 선거 이런 것들에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치 현황과 미디어, 저널리즘과의 관계이죠. 근데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널리즘과 정치 환경 자체도 바뀌었죠. 이와 동시에 미디어 환경도 저는 감히 변화되었다라고 한번 상정을 해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튜브를 위시한 소셜 미디어의 등장, 그를 통한 뉴스 소비, 그리고 소비를 넘어선 생산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현재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치 환경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는 일단 시민 민주주의가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널리즘 역시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위도 약화되고 영향력도 약화되는 이 현상. 그와 반대로 관행, 저널리즘 생산 관행이죠. 언론의 정치적인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약화되는 반면 저널리즘의 관행, 잘못된 관행들은 오히려 강화되는 이런 현상들이다.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친화적이고 설명적인 저널리즘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는 시민 민주주의의 참여를 독려하는 참여 저널리즘까지도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공공 저널리즘 이런 표현들도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발견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불릴 법한 정치적인 뉴스 생산의 특징 중에 약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장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인터뷰를 통한 내용 구성이 또 다른 특징으로 나옵니다. 이제 뒤쪽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근데 이렇게 좋은 것만 됐다면 제가 약인가 독인가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겠죠. 독이 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생산들은 진실에 대한 확신만을 갖고 자신의 정보를 굉장히 확신에 차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치 문화 조성, 뭐 바람직한 정치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역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굉장히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고 심지어 거의 공생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유튜브 저널리즘이 그럼 민주주의에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말로 저널리즘 차원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까? 좀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약간 표피적으로 봤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좀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후속 연구로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여기 계신 토론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 듣고 계신 청중분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그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이견 노출 경험, 그러니까 다른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그런 콘텐츠를 접해보거나 하는 그런 이견 노출 경험이 되게 정치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청소년들에게. 그 얘기는 결국은 이런 청소년 시기부터 이런 토론이나 이런 수업을 확대를 해서 좀 그 자기하고 다른 어떤 그런 사고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같이 좀 논의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좀 많이 거쳐야 이제 이런 그 이슈의 어떤 극단화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호 박사님께서 이제 토론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유상건 선생님께서 그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질문, 그러니까 좋은 연구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뜻과 세 가지 질문 정도.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세 가지 뭐 질문 겸 뭐 답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한 1부는 요 정도면은 맞춰도 될 것 같아요. 한국소통학회와 선거연수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0 한국소통학회 세미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위한 유튜브 저널리즘의 역할과 그 과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유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딜 가도 정치 캠페인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여러 유튜브 얘기가 좀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제 또 저널리즘에 있어서 유튜브의 영향력을 사실 주요 전문직 저널리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게 저널리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수용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새로운 어떤 뉴스 소개 환경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널 유형들을 보면 기성 매체들이 있죠. 주로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유튜브를 이제 새로운 뉴스 아울렛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제 문제가 최근에 됐던 건 결국에 이러한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1인 방송들이랑 정치인이나 전현직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이런 유튜브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유튜브 환경은 기존의 어떤 뉴스 환경, 그다음에 정치적인 정보가 이렇게 유통되는 환경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 등장 이후에 수용자들의 선택성이 늘어난 건 맞지만 유튜브만큼 이렇게 해서 선택성이 더 이렇게 높아지는 환경은 유튜브 등장 이후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새롭게 나타난 뉴미디어 환경을 너무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원론적인 거긴 하지만 유튜브 정치 문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안 그래도 기존의 어떤 이념 대립이나 정파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튜브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극단화시키고 양극화시키는 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들을 많이 최근에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유튜브에 적용된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추천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소하거나 방지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쪽으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많은 이제 미디어 연구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가 조금 정치 커뮤니케이션적인 얘기였다면 좀 선거운동에 관한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이렇게 유튜브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총선 때도 그랬죠. 지난 총선도 사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올 1월, 2월에 언론 인터넷을 보면은 이제 이번 총선은 이제 유튜브 총선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정보의 사실성이나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의 강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적극적으로 비판해주는 그런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어떤 대안적인 저널리즘, 미디어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정민 선생님 여기 토론해 주시죠. 네, 발표도 잘 들었고요. 절 선생님의 의견도 굉장히 흥미로운 의견들이었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동의하고 몇 가지는 조금 저랑 다른 생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튜브가 전 세계에 지금 심각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 IT의 발달, 그다음에 그 노인 세대까지도 유튜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 정치 유튜브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컨텐츠에는 굉장히 입에 담기도 좀 힘든 그런 굉장히 모멸적이고 혐오스러운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재하는 또는 그런 발의들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다행히 언론사마다 그리고 대학 기관에서 팩트체크 기관들이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조항들 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어보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학술대회 한국소통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했는데요. 아까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좋은 주제로 지금 소통학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또 좋은 그 세미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하신 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한번 옆에 나와서 여기 모니터 이거 유튜브